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 2024년 12월 2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 소집에 대하여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2024년도 당 및 국가정책들의 집행정령을 청화하고 2025년도의 투쟁 방향을 확정하며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이룩하는 데서 나서는 일련의 중요 문제들을 도의 결정하기 위하여 12월 하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를 소집할 것을 결정한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19년 12월 3일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위대한 인민사랑의 창조물로 웅장하게 일떠선 중평온실농장 조업식에 참석하셨습니다. 뜻깊은 날을 맞이한 중평온실농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사철 푸르싱싱한 암새를 더 많이 생산해서 인민들에게 안겨주시려 바쳐오신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헌신과 로고를 뜨거운 격정 속에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자식보다 멀리 있는 자식을 두고 도마음 쓰는 어머니 심정으로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함경북도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을 위해 늘 마음쏘시었습니다.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볼방지대보다 불리한 북부 해양성 기후 조건에서도 사철 푸르싱싱한 갖가지 남새를 많이 생산해서 우리 함경북도 인민들에게 안겨주시려고 여기 중평지구에 자리 잡고 있던 중요한 군사기지도 통째로 내도록 하시고 바로 이 자리에 방대한 규모의 온실농장을 꾸리실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셨습니다. 몸소 여러 차례나 현지에 나오시어 온실농장의 부지도 잡아주시고 웅대한 남새 온실농장 건설 전망 계획도 밝혀주신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여기에 남새 온실농장을 건설하면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 이만한 온실 면적이면 도내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오늘 정말 기분이 좋다고 이렇게 인민을 위한 보람 있는 일을 찾아 할 때가 제일 기쁘다고 하시며 더없이 만족해 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중평 온실농장은 당에서 함경북도 인민들을 위하여 마음 먹고 마련해주는 농장인 것만큼 세상의 순서 건설에 한다고 하시면서 건설을 맡아야 할 인군 부대들과 강력한 건설 지부를 편성하여 파견해 주시고도 매주 매월 실태를 보고받으시며 건설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2019년 10월 완공을 앞둔 중평온실농장을 찾아주신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지금 건설하고 있는 중평온실농장은 온실 건설에서 하나의 혁명, 본복이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각 도들이 이와 같은 현대적인 온실농장을 하나씩 건설해서 우리 인민들에게 계절의 구애됨이 없이 갖가지 신선한 남새를 공급하는 것은 자신께서 오래전부터 꼭 하고 싶었던 일이라고 전국적 범위에서 온실농장을 현대적으로 실리에 맞게 건설하는 사업을 계속 다그치어 인민들의 식생활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결사의 실천으로 받들고 인민군 군인들은 과감한 돌격전으로 200정보의 드넓은 부지에 320동의 온실과 양묘장, 수백 세대의 살림집을 불과 1년 남짓한 기간에 완공하는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김태식 경리동지는 2019년 12월 3일 경야는 총비서 동지를 모시고 중평온실농장 조업식이 성대히 진행됐던 영광의 그날을 영원히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젠 5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꼭 어제일처럼 우리 중평온실농장의 조업태포도 몸소 끊어주시고 또 우리 농장이 나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던 경야는 총비서 동지 그 영상을 잊을 수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그날 현대적인 온실농장 건설을 위해 바쳐오신 자신의 로고는 깊이 묻어두시고 지리적으로 멀고 가까운 곳은 있어도 자신의 마음속에는 멀고 가까운 인민이 따로 없다고 남새 온실농장이 함경북도 인민들의 식생활에 이바지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야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는 투쟁 목표와 리상을 높이 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모든 도들에서 남새온실 농장들을 건설하고 서로 경쟁하며 과학농사 정령 판정을 관리화하는 것을 비롯해서 온실농사에서 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도 밝혀주셨습니다. 우리 농장의 조업을 끊어주신 그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갖가지 남새들이 흐뭇한 작황을 펼친 311호동과 73호동을 돌아보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그날 남새 생산에서 양적 지표도 중요하지만 기본은 영양학적 지표와 맛이 더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우리 농장에서 앞으로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관리 운영의 최적화, 최량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 이 말씀을 높이 받들고 경야는 총비서동지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중평온실농장에서는 작물들의 영양관리를 과학화해서 소출을 높이는 것과 함께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우량 품종들을 적극 받아들여 올해 4월에 진행된 사회주의 경쟁 총화에서 우승의 영예를 지녔습니다. 이민들이 수요가 높은 오이, 도마도를 기본 위주로 하면서 이곳 일꾼들의 말에 의하면 농장에서는 해마다 연간 계획을 넘쳐 수행했는데 올해만도 2,100여 톤의 남새를 증산해서 인민들에게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지금 중평온실 농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경야는 총비서동지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이 더 빨리 가득해 하기 위한 생산투쟁,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역사적인 군마 행군을 단행하신 다섯돌설 계기로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 청년 학생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성스러운 항일혁명 투쟁사가 집대성되어 있고 혁명 선열들의 고귀한 몫이 소중히 깃들어 있는 백두 전구로 끝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당이 안겨준 사회주의 애국 청년의 고귀한 명함을 빛내이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 위협을 빛나게 계속 완성해 나갈 더 높은 열이 안고 전국의 청년 전의들이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회로의 답사행군길에 올랐습니다. 출발 모임이 삼지연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 앞 교양마당에서 진행됐습니다. 모임에서는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박명진 동지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을 따르는 길에 모든 승리와 영광이 있다는 철석의 신념을 지니고 일편단심 당중앙의 용도에 충성다하며 선열들의 고귀한 넋과 정신을 굳건히 계승하여 주체위협의 대를 꿋꿋이 이어나갈 결의들을 표명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다음 답사인군 대원들은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회로의 답사인군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답사인군에는 전국의 500여 명의 청년 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답사인군 기간에 항일발산 참가자들이 해상기 연구 발표 모임과 혁명가요 대략합창 경연, 항일혁명 군중모형, 천막수경 등 다양한 사업들을 저지하면서 모든 청년 학생들을 항일혁명 선들들이 겪은 고난과 시련이 얼마나 강고한 것이었는가를 실체험하고 혁명성, 투쟁성, 강인성을 지닌 백두산 내역의 최하동자 학생들을 증식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답사인군 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담대한 배짱과 용활무쌍한 전략 전술이 역력히 오려 있는 간무경비 도로를 따라 행군을 다그쳐 삼지연 혁명 전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조국 땅에 진출한 조선인민 혁명군 대원들의 열렬한 조국애와 멸적의 기세, 위대한 수령님을 끝없이 흠모하고 따르는 우리 인민들의 정신세계를 펼쳐 보이는 부주제 조각군상들을 돌아보며 답사인군 대원들은 항일혁명 투사들이 지녔던 수령결사옹의 정신과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는 백절불굴의 혁명정신, 열렬한 조국애를 깊이 새겨안았습니다. 우리 삼주대기는 비는
위대한 장군님의 200여 차례의 세심한 지도와 가르치심 속에 불과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훌륭히 건립되게 되었습니다. 1979년 6월 22일에 삼주연 대기의 비를 찾아주신 우리 수령님께서는 진격의 나팔수의 형상이 기막히게 잘 되었다고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진격의 나팔수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항일의 혁명 전통으로 불러일으키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해서 공화국 창건 42을 맞으며 1988년 9월 9일에 인민상을 시험받았습니다. 이후 탑사인군 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 혁명군 주력 부대를 거느리시고 무산지구회로 진출하시는 길에 하룻밤을 수경하신 건창 수경지를 탑사했습니다. 수경지에 소중히 보존되어 있는 혁명유적 유물들을 돌아보면서 탑사인군 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시련도 고난도 과감히 이겨내며 항일의 혈전 만리를 해치운 혁명의 1세대들이 지녔던 강인성과 용감성을 깊이 새겨안았습니다. 우리 식사위주의의 전면적 발전 국면을 계속 상승시켜 나가자. 계속 혁신, 계속 전진의 기세를 백배하여 어뢰 투쟁 목표를 무조건 점령하자. 강원도에서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전민 과학기술 인재화 실현을 위한 사업을 강력히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민학습의 훌륭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에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우리 당과 국가의 인민적 시책과 지식의 탑을 높이 쌓아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가속화하려는 강원도 인민들의 불같은 애국 열의에 의해서 강원도 과학기술 도서관이 새로 일어섰습니다. 시공 단위들에서는 과학기술 도서관을 먼 훗날에 가서도 손색 없는 창조물로 일떠세울 목표 밑에 건축물에 당의 주체적 건축 미학 사상이 구현되도록 하면서 앞선 공법들을 활용해서 전반적인 공사를 힘있게 추진했으며 도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도 물심양면의 지원으로 완공기를 앞당기는 데 기여했습니다. 항구문화도시 원산시의 현대적 건축미를 자랑하며 솟아난 과학기술 도서관에는 정보봉사와 연구토론 및 보급, 각종 전시회를 진행할 수 있는 조건들이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다. 과학기술 전당을 비롯한 중앙의 과학기술 거점들과 긴밀히 연계하여 최신 과학기술 자료들을 신속히 구축하는 것과 함께 도안의 모든 과학기술 보급실들의 최신 과학기술 자료들을 실시간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종합정보봉사체계와 전자자료수학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자열람과 도서열람을 결합한 열람홀들을 꾸리고 도서관 안의 전체 장소들의 목록을 숫자화하여 내부 자료기지에 구축하고 독자들이 전자열람과 도서열람을 자체로 검색, 열람, 주문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도과학기술 도서관 준공식이 진행됐습니다. 강원도당위원회 책임비서 백성국 동지, 도안의 일꾼들, 근로자들, 청년 학생들, 도서관 종업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준공식에서는 도인민위원회 부위원장 김광철 동지가 준공사를 했습니다. 연설자는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께서 나라에 이르는 곳마다의 현대적인 과학기술 보급기지를 일떠세우도록 하시고 도서관 건설에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연설자는 도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우리 국가의 전면적 부흥 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전인민적 대진군을 더욱 힘있게 다구쳐 나갈 데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도서관의 여러 곳을 돌아보았습니다. 당의 과학기술 중시 사상에 또 받들려 도과학기술 도서관이 누구나 찾아와 마음껏 지식의 탑을 쌓을 수 있는 배움의 전당으로 꾸려짐으로써 전민 과학기술 인재화 실현을 위한 또 하나의 위력한 거점이 마련되게 됐습니다.
연구 사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서들을 대리족제받고 서로 방을 통하여 보다 많은 홈페이지들에 가입하면서 자기 전공 분야의 지식을 더 높이 쌓는 것은 물론 제가 전공하는 의학 분야만이 아니라 경제와 사회문화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도움을 도서관 일꾼들과 정호원들은 당의 운종 속에 마련된 설비와 비품들을 에워 관리하고 운영을 계획적으로 실속 있게 해서 근로자들을 과학기술의 주인, 과학기술 발전의 담당자로 준비시키는 데 적극 이바지할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사회주의 건설의 전전선에서 오기는 계획 수행에 명백한 실천적 담보를 확보하기 위한 투쟁이 본격적으로 전면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속에 지금 전국의 많은 단위들에서 설비관리 분야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불멸의 업적을 옹호거수하고 길이 빛내이며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종비보강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주의 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직청중앙위원회에서는 연초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임경제 여러 부문과 단위들의 우리 지도 일꾼들을 파견해서 26호 모기대 정비주간, 정비 월간 사업을 비롯해서 설비관리, 기술관리 사업을 높은 수준에서 조직화, 생활화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단위들에서 설비 현대화가 제품의 질 제고라는 것을 명심하고 정전의 설비들의 원성능을 회복하고 설비 현대화를 다 거쳐서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앞에 맡겨진 임경제 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데서 이 운동의 생활력이 남김없이 과시되었습니다. 김경일 보훈의 말에 의하면 설비관리, 기술관리가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전환된 결과 올해에 들어와 현재까지 평양 어린이 식료품 공장을 비롯한 20여 개 단위가 3중 26호 모범기대 영예상을 수여받았고 200여 개 단위가 26호 모범기대 영예상을 수여받았다고 했습니다. 평양 악기 공장에서는 설비들에 대한 원성능 유지와 기술 개선 사업에 중점을 두고 설비 관리를 진행하는 과정에 3중 26호 모범기대 영예상을 쟁취했습니다. 우리 직장에서는 26호 모범기대 창작 운동을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이루기 위한 사업으로서 정호원들에 대한 사상교양 사업을 순차적으로 틀어지고 다음 우리 정호원들이 이 사업에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우리가 30여 건의 기술혁신을 사전에 받아들이고 또 바이안 풍상 조기기를 비롯한 새로운 기계들 창원 도입해서 생산 능률을 4배로 올리고 또 제품 유지를 한 계단 높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운동을 벌리면서 그러면서 그는 이 운동을 벌리는 과정에 정호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이 한 계단 높아지게 됐고 서로 돕고 이끄는 기풍이 확대됨으로써 올해의 최고 생산연도 수준을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한편 평양 양말공장 준비직장에서 생산 공정의 현대화와 정호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 올해 2중 26호 모범기대 영예상을 수여받았습니다. 우리 직장에서는 현장에서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기술학습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언습도를 보장하기 위한 자동가습기를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40여 건의 기술혁신 창의관을 진행해서 제품의 질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올해 김대철 직장장은 생산과 과학기술을 밀접히 결부시키고 그에 대한 총화와 평가 사업을 정확히 한 것이 정호원들 누구나가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에 절실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적극 참가할 수 있게 한 근본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을 조국의 미래를 떠매고 나갈 유능한 혁명 인재, 다방면적인 지식과 재능을 소유한 창조형의 인재들로 키워갈 인류 많고 지금 시안의 여러 교육 단위들에서 과외 서조 활동을 방법론 있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후대들을 위하는 우리 당의 사랑 속에 종합적인 과외 교양 기지, 인재 교육의 원정장으로 훌륭히 꾸려진 만경대 학생 선인 궁전의 일꾼들과 교육자들이 과외 교육 수준을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궁전에서는 학생들의 희망과 서질에 따라서 그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더욱 공고히 다지고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하도록 과외 서조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한 개 서조에 소학교부터 고급 중학교에 이르기까지 각이한 연령의 학생들이 다 같이 망라되어 있는 이런 특성에 맞게
과목별 서조 운용 방법을 구체화하고 과학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과학 발표회와 창안품 전시회, 예술 서조원들의 기량 발표를 비롯해서 여러 발표회들을 정기적으로 조직해서 서조원들의 실기 능력과 예술적 기량을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성구역 려명소학교에서는 탁구와 태권도, 음악무용 소조를 비롯한 과외소조들의 운영 형식과 방법을 부단히 개선함으로써 과외소조 활동이 학생들의 재능을 키워주는 데 실질적으로 이바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현재 10여 개의 서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어 서조 운영에 큰 힘을 놓고 있습니다. 모든 학급들에서 학생 2명씩 선발해서 2달 정도 듣기, 말하기를 비롯한 준비 교육을 줍니다. 학습 주기가 끝나면 매 학급들에서 또 다른 2명의 학생들이 서서에 들어가며 이미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자기 학급에 돌아가 담임 교원들이 지도 밑에 다른 학생들이 학습을 방조하는 방법으로 학생들이 전반적인 외국어 실력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원들이 높은 과외소조 지도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자질 향상에 힘을 넣어서 매주 소조 활동 정령을 종합평가하고 좋은 경험들을 일반화하면서 전반적인 과외소조들의 운영 수준을 더욱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대에서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살육 만행을 계속 감행하고 있습니다. 11월 30일 이스라엘군은 가자지대 남부의 한 유니소시에서 식량을 공급받기 위해 모인 팔레스티나인들에게 무인기 공격을 가해서 10여 명을 살해하고 많은 부상자를 냈습니다. 이날 북부 지역에서는 피난민들이 고초한 살림집이 공습을 받아 4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هو كان ماشي على طريق صلاح الدين بشكل طبيعي واعتيادي زي ما بمارس عمله يومي وبتحرك لشغله لدوامه على المخازن وعلى المطابخ بشكل طبيعي يوميا بدون اي مشكله وحتى لو كان في اي خطر مسبق بيكون هو مبلغ. بوزع مساعدات خضره ما شفنا الا الصاروخ بنزل وايش كل جثث على الارض والمصابين على الارض اطفال ونساء ورجال وحريم كله على الارض مرمي. ايش كانوا يعملوا الناس؟ قاعدين بيستلموا مساعدات بيستلموا. 현지 민방위 기관은 많은 피해자들이 폐허 속에 묻혀 있지만 구조 성원이 부족해서 그들을 구원하기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1일 이스라엘의 군사적 침공으로 인한 팔레스티나인 사망자 수는 44,382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원숭이 천연두가 계속 전파되고 있습니다. 11월 28일 아프리카 질병통제방지센터가 밝힌 데 의하면 올해 들어와 현재까지 대륙적으로 59,220명의 환자가 보고되고 1,164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 기간 원숭이 천연두의 피해를 입은 나라들의 수는 20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질병통제방지센터는 올해 확진자 수가 지난해에 비해서 60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이동식 차규기입니다. 이 차규기는 크게 흡입기, 저절발부, 압력기, 우유통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차규기는 진공체계에 의해서 1분에 60번 내지 80번 정도 동작하며 우유통에 우유가 다 차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작업을 멈출 수 있게 하는 자동 정지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작업이 끝난 후 우유통 운반을 편리하면서도 신속히 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나라의 연구사들이 뇌의 로화 속도와 식품 속의 영양소들을 연관시켜 연구하는 과정에 뇌의 로화를 지연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식품 영양소들을 발견했습니다.
연구사들은 65살부터 75살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뇌에 대한 자기 공명 화상 촬영을 진행한 후 오도진 화상과 그들의 용량 섭취량을 대조하면서 특정한 식품과 뇌의 로아지연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결과 물고기류의 지방산, 시금치와 살구씨 속의 비타민 E를 비롯한 항산화 물질들, 그리고 홍당무와 호박 속에서 발견된 카로틴 등이 모두 유익한 생물 표식자에 속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알의 노란 자위와 동물의 내장, 날콩 속에 풍부히 들어있는 콜린이 로아 지연과 연관되어 있는 또 다른 유익한 생물 표식자라는 것도 증명됐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낮 최고 기온 변화 상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난 11월 하순부터 현재까지 전국적인 낮 최고 기온의 변화 상태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날들이 많았는데 특히 평균 2 내지 3일을 주기로 해서 오르내린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주기적으로 오르내리게 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겨울철에 찬 대륙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옷 바꿔서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지면서 약간 추운 날씨였는데 앞으로 7일까지도 이러한 기온 상태가 지속될 것이 예견되므로 사람들 속에서 건강관리에 각별한 지혜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오늘 백두산에서는 주로 개였다가 오후부터 점점 흐렸습니다. 바람은 소풍이 초당 5 내지 9m로 불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룡화 27.8도, 낮 최고 기온은 룡화 24.7도였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4도로서 평년과 같았고 어제보다는 5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룡화 7도였습니다. 오늘 밤이 고기압과 약한 저기압거리 영향을 받겠습니다. 황해남도와 개성시에서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황해남도와 함경남북도의 일부 지역, 라손시에서 한때 초당 7 내지 10m의 비교적 센 바람이 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령년을 비롯한 황해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개였다가 지역의 영향으로 해서 밤 한때 1cm 미만의 눈이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룡화 2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통천 지방으로서 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룡화 5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평송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사리온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습니다. 원산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개겠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겠습니다. 총진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습니다. 개성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의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 그리고 함경북도의 일부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조선동해의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소풍이 강하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2m 정도까지, 먼 바다에서는 3m 정도까지 높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함경북도의 대부분 해상에서는 북소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물결은 2m 정도까지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경북도의 총진시 이북 먼바다에서 북서풍이 강하게 불다가 오전부터 초당 최고 10m까지로 불겠으며
물결은 2m 정도까지 일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조선 소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물결은 2m 정도까지 일겠으며 평안남북도 해상은 주로 개이고 황해남도 해상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의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서풍이 강하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2m 정도까지, 먼 바다에서는 3m 정도까지 높겠습니다. 조선동해의 함경북도 해상과 조선 소위 해상에선 북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물결은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의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 함경북도 총진시 이북 먼바다에서, 모레는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 센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운 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